네. 자, 우리가 이제 중용을 공부하는 목적이나 공부한 소감, 뭐 자유롭게 좀 기록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학 중용, 경정강좌라는 수업 시간에 대학 중용을 공부한 이런 소감 또는 뭐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뭐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눈을 돌리는데도 왜 돌려 눈을? 그냥 가만히 있지.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중용을 공부하면서 실생활에서 중용이 어떤 뜻인지 잘, 아, 근데 이렇게 원문을 보면 공부하니까 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좀 팀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 한자를 잘해야 되는 거죠. 한자를 안다. 그 다음에 네. 하나예요. 그리고 예. 이제 그런 한자를 통해서 배운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배운 뭐 어떤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아요? 밥을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 밥 많이 먹어요? 네.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럼. 네. 자, 이렇게 이야기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의견사항이라든가 뭐 이야기할 것 좀 누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없으니까 옆에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 네, 저도 옆에서 화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과유불급의 원리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써놔서 화부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같이 공감을 한다.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죠. 적절히 이 중용을 지켜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뭐든지 다 잘해라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내 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사람. 아, 저, 어, 흔히 일상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뭐든지 좀 과하거나 부족해서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중용을 좀 흥미롭게 봤는데, 아, 흔히 말해 이제, 흔히 네, 마이크를 어떻게 부셔놨어요? 왜 이래요? 아, 배터리가 약간 상상성이 사람은 좀 있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는 범위를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일상 속에서 중용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특히 요즘에는 좀 정보나 그런 게 좀 많이 쏟아지니까 너무 정보를 차단하지도 말고 또 너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뒷사람. 소감, 이야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무나 줘요. 네. 어차피 갈 거야.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중용을 학습을 하면서, 저는 감정 측면에서의 중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평소에 좀 감정이 과하거나 그랬던 경우가 있어서, 중용을 배우면서 이제 스스로한테 이것이 중일까라고 물어보면서 좀 내면의 중심축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정 있는 거는 발산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또 중용을 맞추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그게 발산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아니, 생각했습니다. 과하게 발산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과하게 발산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과한 게 아닐 거잖아요. 어떤 순간에 과했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고 이럴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막 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과하면 또 문제 있는 거죠. 네, 그때는 중용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뭐 이렇게 가끔 발생됐다 안 했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중용을 공부하면서 중용의 내용들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한쪽으로 집중을 하거나 또는 한쪽을 너무 버려두는 건 중용에 어긋나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중도를 지키면서 사는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인간관계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미안한데 이거 행정실 가서 그 배터리 좀 바꿔달라고 해주세요. 행정실 어딘가 알죠? 네, 가서 좀 바꿔달라고. 마이크가 대단대로 하는 게 건전지 받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마이크 없이 좀 할게요. 뭐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감정이라든가 모든 이 생활에 있어서 이 과불급 뭐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어 뭐 중형이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주제를 중형이 아니라 대학이나 논어나 이런 걸로 바꿨다 했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죠. 중형은 일단은 모든 걸 다 가운데로 적중해서 한번 이야기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용이란 걸 말고 저걸로 보면은 논어나 대학처럼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용은 다들 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뻔하게 이야기하는데 대학이라든가 논어 맹자 같은 이런 다른 경전을 비유한다 했을 때 이 우리 내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생활, 감정, 뭐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누가 이야기해 주실래요? 잠시 나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마이크 대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하고 싶은 얘기해요. 그래. 자, 마이크 대고 해. 앞에 앉은 전에 이거는 맨 뒷사람 시켜야 되겠다. 네. 이쪽 하시죠. 네. 네, 저도 앞전에 여러 학우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학기 동안 중용을 배우면서 나름 느낀 점들이 꽤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특히 중용의 중화 혹은 성실 이러한 개념들이 추후 좋은 의료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 때도 의료인과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제작을 해보면서 특히나 저희가 나중에 좋은 한의사가 됨에 있어서 환자와 균형 있게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학우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어찌됐든 과하지 않게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이 중용에서 옛 성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저의 일상생활에도 잘 좀 체화를 시켜서 더 좋은 사람이자 의료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나름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하면 내가 할 말 없어 안 되는데. 네. 어, 뭐랄까 중용이라는 사상 딱 저게는 하는데 우리가 이 음양이라든가 이런 자연계 변화하는 현상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아직은 많이 발산하는 이런 때죠. 오행중으로 따지면 거의 뭐 목이나 화의 단계에 속한다 볼 수 있겠죠. 목이나 화의 단계에서는 크게 봤을 때 음양 나누면 양적인 이런 부분이고 양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활기차게 다녀야 되는 행동하게 되는 이런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용이란 것은 좀 더 나이를 먹었을 때 이때 중용이 더 중요하다 뭐 하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뭘 하든 간에 좀 더 확실하게 활성화 있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아까도 감정 변화, 감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너무 자제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은 젊은 사람으로서 피어나는 이런 과정이니까, 과하게 피어나는 것도 있어 보여야 되고, 그것이 너무 계속 과하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적절하게 과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왜? 자라나는 과정.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내 감정 변화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이 행동이 좀 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은 과하고 싶어도 과할 수가 없어요. 힘도 안 되고 하니까, 체력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좀 과해도 되는 시기, 좀 나이 먹어서는 과하고 싶어도 과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시기,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또 중용이라는 것이 맞아지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좀 더 편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꼭 중용이란 거에 딱 맞춰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용,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런 사상들이 항상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같이 되면 좋겠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주제를 약간 바꿀게요. 주제를 약간 바꿔서 이제 중용이라는 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인공지능 많이 활용해 봤죠? 그죠? 많이 활용했죠? 특히 퀴즈 문제 같은 것도 야, 네가 풀어. 나 못 풀겠다.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했는데 이 활용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중용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자, 인공지능 활용한 것, 이 활용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을 것인가? 나만 노하우를 갖고 있지 말고 그 노하우를 우리 전체한테 공개해주면 더 좋겠죠. 자, 이것도 생각할 시간 한 1, 2분 줄 테니까 생각하고 어차피 다 써먹어 봤잖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이 해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인공지능을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은 것 같더라. 공부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자, 생각하고 바로 마이크 주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 주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잘할 사람 있을 거예요? 응? 발표할 거예요? 오, 고개를 흔들어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단 자신 있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 나머지 할게요. 네, 이야기해주세요. 추울 텐데 문을 닫지. 일부러 열었어요? 네. 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준비가 안 돼서 조금만 있어요. 학생단 느낌을 조금만 분량 늘려달라 한 것처럼, 그잖아요. 그것처럼 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괜찮아요. 네. 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활동했던 것처럼 AI 참고해서 조퇴를 잡거나 자료 조사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되 최종 점검하고 맥락 다듬는 거는 직접 또는 학우들과 조원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봤나요? 그래도 나름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 어, 한자, 한자의 문법이나 어순 같은 걸 볼 때는 인공지능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것, 사상이나 연결을 할 때는 그, 제가 직접 생각해서 거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저희가 디지털 과불급과 관련돼서 중용 사상을 연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사실 AI가 잡아줬지만, 저희가 거기서 한의학과 관련된 좀 더 깊은 내용은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은 계속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했던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다른 이 동료들하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한번 좀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하세요. 네. 아, 저는 원래 좀 살짝 디지털 약자라서 뭔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번 학기 좀 친구들이 똑똑해서 배운 게 많고, 그래서 저 앞으로 잘 활용하는 꿀팁은, 하나 인공지능이 좀 답답하다 하면, 다른 인공지능 쓰고, 그것도 답답하면 다른 걸로 가가지고, 여러 개를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뭐뭐 쓰고 있었죠? 쓰고 있는 게? 챗GPT랑, 네. 제미나이랑, 음, 근데 이제 오늘은 그록? 그것도 써보려고요. 써봤어요, 그럼? 안 써봤어요. 안 근데 오늘 써봤어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쓸 일이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어, 뭐, 인공지능을 갖다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라고 좀 이야기했었죠. 어, 답변이 인공지능마다 특징이 다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따로따로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활용해 보느냐.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은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좀 잘 활용해 보는 것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라 표현하죠. 또 뭐 요즘 좀 프롬프트보다 조금 더 진화해서 뭐 콘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답변할 땐 대답하는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대답해라라고 미리 이게 설정을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답에서 조금 더 근접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알아야 돼요.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이없는 이런 방법이 뭐냐면요. 네가 내준 답변이 지금 이 시험 성적으로 50점뿐이 안 돼. 이걸 90점밖에 다시 한번 수정해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답변 한번 보세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50점이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에 50점이야. 이걸 90점 되게 만들어봐.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명령을 어떻게 써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령 쓰는 이런 생각, 명령 쓰는 방법 이걸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명령이 좋은가? 자, 그것도 내가 만들기 힘들죠. 그죠? 어떻게 명령을 줘야 돼? 그것도 힘들면 그것도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질문하면은 네가 좋은 답변을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질문하라 뭐가 딱 나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답변을 쓰는 것들, 여기도 보면은 아마 인공지능이 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쓴 내용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답변을 원해,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아. 라고 해서 써준 이 답변을 갖다가 다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거를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 거.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인공지능 없이 우리가 실제로 답을 써야 되죠. 아마 이걸 종이를 주고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문제를 답을 써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못 쓰겠죠. 당연히 못 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글을 쓴다 뭐 또는 이렇게 말을 한다 했을 때는 인공지능만큼 답을 못 써요. 근데 인공지능은 나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이 창작력 이런 걸 가지고서는 글을 써줬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딱 믿고서는 자, 인공지능이 써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겠다. 라고 쓰면은 이게 내 공부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 없는 거를 얘한테 아이디어를 구했어. 그 구한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가 나쁜가는 내가 확인해서 나는 여기서
여기 보니까 특히 성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성이 아니야. 내가 볼 땐 어질인자 인이야. 그럼 이 성을 갖다가 인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써라. 라고 하면은 비록 내 글은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이 가는 것이죠. 그럼 앞에 내용 나오고 특히 인을 두고 자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뭐 특히 과제물 같은 거 있어서 인공지능 많이 활용할 거잖아요. 좀 이따가 한의학교론 시간에서도 아마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 많이 활용했다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요즘에 어떤 많은 논문에서도 어저께 본 한신문인가 여기도 보니까 한의학 한의사협회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통합의학, 통합이라는 요 단어와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인공지능 다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이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한의학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나보다 높아요. 내가 모르는 거 인공지능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의존하면은 나는 인공지능 노예가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떤 한의학적 수준을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활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지배를 받느냐,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느냐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주로 그런 얘기를 질문해 보면은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코칭해주는 역할을 써라. 인공지능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코치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써라라는 답변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할 때,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이런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갖다가 보조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면은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 뭐 보조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말만 골라서 하죠. 자,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티칭의 보조교사를 쓸 수 있다. 이 보조교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과외를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이 유명한 학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과외를 미리 듣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해봤죠? 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그 과외를 인강을 듣기 위해서 그 밑에서 과외를 해서 그 인강을 또 미리 기본을 다지는 이런 단계, 그런 과정에서 좀 있는 부분들을 갖다 설명한다. 라는 식으로도 좀 설명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들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인공지능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인공지능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본과 3학년쯤 되는 친구들이 할 때는요, 인공지능이 번역을 못했어요, 한문을. 한문 번역을 주면은, 어우, 답답해. 저건 뭐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적으면은 여러분들은 게임이 안 되죠. 인공지능에 딱 적어서 한문 문장 주고 번역해봐 하면은, 오, 괜찮은데, 그냥 이 초안 수준인데, 내가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는데, 하는 정도로 높아졌죠. 좀 더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정확하게, 좀 진짜 어려운 부분도 또 정확하게 번역해주는 이런 과정도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이 한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하는데, 한문 한약 부분 아직은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잘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한의사가 필요 없는데, 라는 이런 부분도 생각날 정도로, 실제로 지금도 어떤 뭐 변증 눈치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상을 주면은 이 증상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줘요. 그 답변이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수준, 그러니까 뭐 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답해주는데 조금 더 지나면은 아마 한의사 전문가로서의 수준으로 답변해주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의학도 이 인공지능에서 이 자유로운 분야는 아니다. 잘못하면 이제 한의사들도
한의사도 인공지능 없으면 진료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뭐 인공지능을 썼던 어떻게 했든 간에 치료 효과가 높아지면은 좋은 것이죠. 그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미처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 부분 내 못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또 추가해서 어떻게 더 설명해라. 더 고민해서 답변을 달라. 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고 한 50%, 60%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명령을 어떻게 내리느냐, 명령을 주는 거에 따라서 답변 형식이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야기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일단은